오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 좀 번다고 온 동네 다니며 떠벌리고 다니는 두 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 좀 번다고 저러고 다니는 게 좀 얄밉기는 하지만 돈 잘 버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도움될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두 형의 이야기가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목소리보다는 전문 나레이션이 좋으시겠죠? 시작합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한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이 질문, 과연 AI가 내 직업을 빼앗아갈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업계의 두 거장이죠.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릴게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뉴스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요. 마치 AI가 인간의 모든 일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평생 갈고 닦아온 전문성이나 기술이 언젠가 AI에게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하지만요, 만약 이 거대한 변화의 미래를 바로 지금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기실 리더들이 전혀 다른 아주 놀랍고 어쩌면 희망적이기까지 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대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최첨단 컴퓨터 칩이나 아주 복잡한 코드 속에 있는 게 아니래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바로 이 연장 가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AI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또 유망한 직업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혹은 앞으로의 커리어를 잠시 떠올리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사람,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겁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이 미래의 가장 큰 기회는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배관공, 전기기사 같은 숙련된 기술직에서 올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전통적인 직업의 부활을 예고하는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이 AI 경제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AI 경제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케이크 혹은 거대한 빌딩에 비유하더라고요. 자, 젠슨 황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 쓰이는 아주 멋진 AI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그건 사실 케이크의 맨 위층에 있는 달콤한 크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크림을 올리려면 그 아래에 빵과 시트를 탄탄하게 쌓아야 하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겁니다. AI는 뭘 먹고 자랄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래층, 1층에는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 위에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반도체 칩이, 그리고 이 칩들을 수십만 개씩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 즉 눈에 보이는 기반 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기반을 세우는 과정에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젠슨 황이 말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혁명을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그냥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정도의 안정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연봉 1억 원이 훌쩍 넘는 아주 높은 보상을 받는 커리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붐 때문에 관련 기술직 임금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술자, 용접공, 건설 노동자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체 AI 경제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심장, 즉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망을 물리적으로 짓고 또 유지 보수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AI는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좋아. 배관공이나 전기기술자는 그렇다 치고 나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젠슨 황은 아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AI가 우리의 일을 빼앗아가는 대칠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도구, 즉 비행기 부조종사 같은 코파일럿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의학과 의사 사례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2016년에 한 유명한 AI 전문가가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는 더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거든요. AI가 곧 그들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완전히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AI가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판독하는 속도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니까 오히려 의사 한 사람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됐고 그들의 정밀한 진단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AI는 의사를 대체한 게 아니라 의사에게 더 많은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선물한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에서는 AI가 어떤 슈퍼파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기술계의 또 다른 거물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몇 분은 그가 젠슨 황이랑 비슷하게 미래에는 배관공 같은 기술직이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식의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실제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맥락과 비전은 젠슨 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가 기술직이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측한 공식적인 기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에 가깝고요. 대신 그는 훨씬 더 근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바로 AI가 극도로 발달한 미래에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머스크가 그리는 아주 먼 미래,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20년쯤 후의 세상에서는요, 일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마치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AI와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것들을 사회가 모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주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세상.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건 젠슨 황의 비전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상상력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부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기존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 안전망과 경제 모델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거물의 서로 다른,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미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강력한 관점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점과 또 어쩌면 숨어 있을지 모를 공통점을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견해가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젠슨 황은 지금 당장 로켓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립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가나 엔지니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그 로켓이 화성에 도착한 후에 인류는 그곳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색하는 철학가나 탐험가에 가깝죠. 한 명은 과정을, 다른 한 명은 그 과정 끝에 도달할 궁극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가지 미래 비전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미래에 비추어 볼 때 나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젠슨 황의 현실적인 조언과 일론 머스크의 철학적인 통찰.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비전에서 핵심적인 진실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기술의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젠슨 황이 강조했듯이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는 기술은 자동화가 어렵고 그 수요는 계속해서 높을 겁니다. 둘째, AI를 동료처럼, 나만의 비서처럼 활용하세요. 이제 AI를 다루는 능력은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새로운 기본 소양이 될 겁니다. 셋째, 가장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AI가 반복적인 계산이나 자료 조서를 대신해 줄수록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미래의 핵심은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끊임없이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그 자체가 될 테니까요. 중요한 건 AI에 대체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기술을 AI로 더 강하게 만들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AI가 우리의 경력을 파괴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AI를 통해 내 경력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그저 닥쳐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파도를 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직접 결정하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